사무실에 인터넷 장애가 생기면 모비코인에 지갑이 먹통이 됩니다. 메인넷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갑을 사용해야 되는데 해당 지갑은 인터넷이 꺼지면 사용할 수 없다. 이 부분 또한 유료 회원만 확인할 수 있는 게시글이라 여러분들은 못 보고 지나쳤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비트모빅 백서가 없는 이유라고 나왔던 글 다음에 비트모빅의 백서와 함께 백서의 내용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는 그냥 자료를 두고서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이 더 강해졌음을 먼저 알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백서가 없는 이유는 백서를 작성하고 투자를 받고 그냥 플랫폼 만들고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순서가 일반적인 코인 프로젝트의 순서와 달리한다. 그러기 위해서 백서가 없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아는 이 백서의 정의는 프로젝트 혹은 솔루션에 대한 설명하는 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무언가의 매수 혹은 그런 투자로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듣는 종합적인 안내서 중 하나죠. 그래서 이 비트모빅 백서를 내심 기대하고 읽어보았는데요. 우선 공식적으로 작성은 했지만 유료 회원 전용 게시글로 바뀌었거나 해서 제가 직접 오태민 작가님이 작성하신 백서를 확인할 수 없어서 위키로 들어가려 했더니 여기 또한 백서 내용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프로젝트의 백서를 일반인이 접하기 어렵다는 사실,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전에 캡처를 해두었던 그리고 게시글로 남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번에 1800개의 청구 사건, 청구 시작 기간은 백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백서지만 백서에는 없는 내용을 가지고 커뮤니티끼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진행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발행량 같은 경우는 대략 2천만 개. 저는 이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해서 대략이라는 표현을 쓰는 프로젝트를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 2천만 개라고 말하는 이 발행량, 최근 이슈가 있었던 만큼 그 이슈를 대하는 창시자, 즉 발행자죠. 오태민 작가님의 의견에서는 3,700만 개의 코인 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발행량은 2천만 개 정도인데 내가 알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코인은 3,700만 개다. 둘 다 본인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다른 말을 한다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사회 실험 부분입니다. 사회 실험으로 시작됐는데 이 모빅 프로젝트는 아직도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실험은 종료되었는가?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사항은 이후에 이제는 실험 종료라는 핑계로 그냥 프로젝트가 없어지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잘 됐을 때는 잘 되고 있으니까 종료할 의미가 없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는 종료할 수 있다라는 핑계거리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은 종료되었는지, 어디까지가 실험이었고 그 실험으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는 이런 가치를 얻었다든지 확실한 정의가 필요한데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명확히 한 바가 없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의 부재가 있죠. 그리고 공공재 활용 계획인데요. 기업에게 증여하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하위 테스트 통과가 가능할까? 제 짧은 소견으로 서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알트코인과의 차별점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누구에게도 투자받은 프로젝트가 아니지만 마이지놈, 게놈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관계자들끼리의 도움과 투자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고 그로 인해서 프로젝트의 코인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를 안 했다고 증권이 아닌 게 아니라 판매하지 않아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시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소모했다면 그것 또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그 선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장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담겨 있는데요.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이라면 세금 이슈는 언제든지 발생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선 2018년도에 있던 선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위 테스트는 이전과 똑같이 오래된 기준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는데 SEC가 옳은 말을 한다. 이게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하위 테스트를 통과해야 증권성에 대한 부분을 탈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재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을 판매하지 않고 에어드랍으로 공짜로 나눠주면 투자자가 돈을 쓴 것이 없으니까 인베스트 오브 머니가 없어서 1번 요건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 글인데요. 이 토마호크 코인 사건을 함께 보시면은 ICO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려다가 실패했고 바운티 프로그램, 에어드랍으로 진행을 했지만 바운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토큰을 받은 사람은 돈의 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으로 이미 판결을 내린 선례가 존재합니다. 이 미국 그리고 SEC의 판례는 전 세계 명확한 코인 법이 없는 국가들은 미국의 법을 따라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등산을 해서 받은 모든 부분들도 이 모빅 프로젝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들어갔을 때 증권성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고요. 미국의 판례상 이 머니는 꼭 캐시일 필요는 없다. 다른 암호화폐도 가능하고 기타 다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기는 한데 이 사건에서는 발행회사 입장에서 꼭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하여 등산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 홍보의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재산적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증권이다 라는 판결입니다. 그에 걸맞게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이 이 모빅의 채굴 원가를 직접 계산하면서 남긴 게시글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비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채굴 원가는 1,050원이다, 5,500원이다, 6,800원이다 이런 계산을 서로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계산이 가능하고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소모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모빅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또 오테버스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맨델체인 그리고 많은 NFT 같은 프로젝트 소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과 시스템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라는 말은 너무 두루뭉실하다. 그리고 기업은 손해볼 게 하나 없으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으로 들어가면 세금 이슈 등등 손해볼 게 생긴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 무엇을 시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볼 수 있다. 다 정해진 바 없는, 아직 명확한 게 하나도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오테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특허 출원, 특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특허권은 거절이 난 특허권이죠. 그리고 앞서 보시면은 비트코인 소스로 로컬 블록체인을 구축해서 무엇인가를 해 나가겠다, 이런 배포, 목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해당 서류를 보시면은 특허권 내용인데요. 이더리움과 이오스 등에 넣어서 거래하는 모든 방법, 결국에 비트코인이 아닌 쉿코인처럼 여느 알트코인들과 똑같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가 있는 게 아니라 출원이라는 워딩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쉽죠. 그리고 발행량에 관해서 다룬 이 영상에서 나눠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작가님이 직접 발언하신 부분들이고 위는 요약된 내용입니다. 100만 개를 나눠줬고 600만 개를 채굴했고 상당 부분 약 100만 개 정도 관계자들 그리고 주주들 다 나누어 주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 전 두툼하게 받았을 거고 역시나 없어졌겠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00만 개입니다. 그러면 최근 1800개 고래가 깨어났다고 주장하는 그 1800개 물량으로 생태계가 위태하다고 하는데 주주들과 관계자들에게 나눠준 100만 개가 시장에 나온다면 어떤 재미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나온 공지 중에 4년 전에 외국과 무역을 하는 천함님에게 뿌리라고 종이를 줬는데 시큰둥했었고 가지고 있으면 본인 복이다, 계속해서 누구에게 줬다는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새로 발행해서 코인을 시작했다면 이런 글을 남기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조차 다 입을 닫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 코인을 계속 과거의 것을 현재까지 끌고 와서 진행하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또한 계속해서 주변, 가족 이런 부분이 언급되다 보니까 이제 작가님의 친인척 에어드랍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런 공지사항도 예민한 내용은 회원 전용으로 돌리면서 유튜브 채널 구독도 아니고 멤버십 가입, 회원이 아니라면 몇 가지 내용들은 확인할 수 없으니 투자하실 때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욱더 반감이 생긴 이유는 오너 리스크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한들 시장가로 던져서 이 프로젝트의 코인을 시장가로 매도했을 때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한들 시가로 1조나 되는 재산을 양도할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 이런 언행을 하는 프로젝트에 굳이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도 그 생각의 연장에 다가가는 부분이고요. 또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2주 전에 추석 끝나고 뉴스가 나올 거라는 정말 말했던 기업 협력 이런 부분들은 아무 말이 없고 누구도 묻지 않는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비트모빅은 스마트 컨트랙이 있어서 방금 1800개 사건들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트랜잭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뉘앙스로 계속해서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1.5 소스로 하드포크를 진행하고 나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다른 ERC, EVM 정도로 구현할 수 있다면 개발팀이 아니라 개발 헌신자 그리고 엔지니어 많아야 5명이 되지 않는 인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 모빅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개발팀을 갖고 있는 스택스보다 우위에 있고 BRC20에 목숨 걸고 좋아하던 전 세계 비트코이너들, 비트코인 SV와 비트코인 캐시까지 수많은 비트코인을 포크한 프로젝트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왜 이런 기술력은 하나도 마케팅 수단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지 않고 어렵게 어려운 길을 돌아가서 프라이빗 체인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의혹들을 받으면서 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또 나아가서 사무실에 인터넷 장애가 생기면 모비코인의 지갑이 먹통이 됩니다. 메인넷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갑을 사용해야 되는데 해당 지갑은 인터넷이 꺼지면 사용할 수 없다. 이 부분 또한 유료 회원만 확인할 수 있는 게시글이라 여러분들은 못 보고 지나쳤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죠. 또 크게 생각하는 오너 리스크 중 대표적인 발언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특정 나스닥 상장 기업의 CEO보다 금융을 잘 알고 계시고 마이클 셰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죠. 개인적으로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회사까지 함께 한다면 1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2020년에 시장에 진입한 마이클 셰일러입니다. 마이클 셰일러는 뻔한 말만 하는 잘 모르는 비트맥시고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먼저 알았던 작가님이 더 잘한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알고 지금까지 와서 비트코인 개수가 현저히 부족한 작가님이 비트코인을 더 잘 알까요? 혹은 지금도 모든 기업의 자금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 마이클 셰일러가 비트코인을 더 잘 알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블록체인은 이 가치는 신뢰성에서 나오는데요.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의혹들, 이 의혹들이 나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초기 프로젝트에 의혹들이 없는 프로젝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의혹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그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는 명확한 해결책조차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믿고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은 알아서 매도하시거나 평생 홀딩하시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신규 매수를 끌어오지 못한다면 어차피 프로젝트는 고이기 마련인데 이 프로젝트에 신규 유입이 될 만한 요소들이 매력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투자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죽는 게임인 것은 작가님이 잘 알고 계시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제 의견이 조금 더 세게 들어간 영상으로 만나보았는데요. 다음에는 홀더분들이 생각하시는 비판이 무엇인지 내용 더 정리해서 비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